자, 우선은 요거 함수의 개수 58번 봅니다. 58번. 요거 아주 기본 문제부터 좀 함수의 개수는 아마 시험에 거의 나온다 보시면 될 거예요. 좀 잘 좀 해결해 보세요. 자, 먼저 집합 x가 있고요. x가 1부터 그냥 5라고 할게요. 집합 y가 있습니다. 얘는 ab예요. 자, x에서 y로의 함수 줄 쳐놓고요. x에서 y로의 함수. 줄 치고 나서 바로 요게 뭐가 된다? 정의역. 얘가 뭐가 된다? 공역.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건 기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인 거는 깔아놓고 해야 나중에 응용한 거 해결합니다. 여기 줄 쳐야죠. 이 공역과 뭐가 같아야 돼? 치역이 같도록, 그러니까 일치하도록 하는 함수의 개수는 물어보죠. 자, 요거 내가 자꾸 얘기하지만 요거 함수의 개수는 이거 딱 이렇게 나오면요, 요대로 하지 말고요, 무조건 요거 주머니 그립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자, x 이렇게 있고요, y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그리고 a, b예요. 얘들아, 이게 함수가 니네가 좀 이해를 조금 해줘야 되는데 뭐를 이해해야 되냐면, 공역이라고 하는 이제 요 고1 내용이긴 한데, 여기 대응될 수 있는 후보군들을 몽땅 다 통틀어 공역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치역은 뭐냐면 요 정역에 대해서 대응된 애들을 요거 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깐만, 이거는 체크하지 마.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조건이 아닌 애가요, 몽땅 다 A한테 대응되거나 이래도 함수예요. 그럼 치역이 A 하나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원하는 게 뭐냐면, 요 공역이 덜렁 두 개인데 이 공역 두 개 모두 치역이 돼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한번 예를 써줄게. 1은 A에 되고요, 2는 B에 됐는데 3, 4, 5가 모두 B에 이렇게 돼도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안 되는 예를 하나 볼게. 안 되는 거. 안 되는 게 몽땅 다 A에 대응되는 거, A에. 그러면 공역에서요, 대응 안 된 애가 남았지. 그러니까 치역이 요거 A 하나 되고요, 요 남은 애는요, 그냥 공역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몽땅 다 대응돼야 돼요. 야, 그러면 우선은 얘는 요렇게 해야 돼. 공역이 모두 치역이 된다? 그러면 그냥 이대로는 카운팅이 안 되고요. 하나하나 따지면 너무 많고, 어떻게 해주냐? 여사건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사건. 오케이? 자, 우선 여사건이 어떤 거냐? 전체에서요. 그러니까 전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어떤 거냐? 선생님 천천히 얘기해 줄 때 이게 중요한 거라서. 전체는 그냥 일반 함수요. 일반 함수는 뭘 따른다? 존나 조용해. 중복순열. 깜짝이야. 중복순열이요. 오케이. 그래서 막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 1이 대응될 후보 2개, 2도 2개, 3도 2개. 그래서 2에 몇 승? 5승 이렇게 갔잖아. 그쵸? 오케이. 그리고 전체에서 뭘 빼냐? 잘 들어야 돼, 여기서. 방금 내가 요거 얘 들어주면서 다 얘기해 버렸어요. 이게 공역이 모두 다 치역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 오케이? 그 무슨 얘기냐? 치역이 그냥 A만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아까 치역이 또 B만 될 수도 있죠. 요러면 요게 공역이 하나씩 남죠. 그래서 뭘 빼냐? 치역이 1이거나 2로만 될 때를 빼주면 됩니다. 오케이? 야, 그럼 계산 어떻게 하냐? 전체. 또 얘기합니다. 또 며칠 돼갖고 또 까먹은 것 같은데. 항상 요런 거 공식 쓸 때는 공역이 주인공이에요. N이 2고요. 정의역이 R입니다. 얘가 5예요. 자, 그래서 전체는 중복 순열을 따른다 그랬죠? 그래서 2파이 5에서, 오케이? 근데 이건 좀 쉬워. 1, 2, 3, 4, 5 모두 다 A에 되는 거 몇 가지? 한 가지죠? 모두 다 B에 되는 거 또 한 가지지? 그래서 요거 1 더하기 1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2의 5승에서 2 빼는 거니까 얘가 32에다 2 빼면 되죠. 그래서 30까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는 좀, 함수를 이렇게 접근하는 거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 좀 응용해 볼게요. 바로 몇 번이냐? 59번. 근데 함수의 개수는 내가 자꾸 얘기하지만 요 순열만 하면
모든 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조합까지 갈 거예요. 자, 봐. 59번. 우선 문제 좀 써놓읍시다. 요거 조금 더 까다로워. 자, X라는 집합이 있어. 이번에는 그냥 여기다 하자. 주머니를 아예 그리면서 얘기할게. X라는 이렇게 무조건 주머니 그립니다. 무조건 어떤 조건들을 좀 적어 주셔야 돼요. 자, X라는 주머니에 1, 2, 3, 4, 5가 있어요. 자, Y라는 주머니에는 A, B, C, D, A, B, C, D가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여기로 대응되는 거예요. 여기다 써줄게요. 대응될 후보군들이 바로 정의역, 얘가 공역.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인데, 자, 잘 봐. 집합 X의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요. X1이랑 X2에 대해서 이 X1, X2는 여기 있는 애들이야. 두 원소, 집합 X의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더해서 7이 되는 거예요. 더해서 7이 되는 애들은 그 두 놈은 어떻다? 그에 대한 대응되는 함수의 값이 어떻다? 같다. 같게끔 되는 합품을 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이 생각부터 하세요. 찬찬히 보시면 됩니다. 이 X1, X2가 될 수 있는 애들은요. 1, 2, 3, 4, 5가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두 개 더해서 7이 되는 거. 순서상으로 좀 써볼까, 그냥? 몇 개만? 여기에다 쓸게. 얼마 더 하면, 1, 2, 3, 4, 5입니다. 얼마. 그렇게 많진 않아. 얼마 더 하면 돼요. 뭐 이렇게 머리를. 우선은 1이랑 5는 안 되죠. 그럼 좀 작은 거부터 2랑 얼마? 5 되면 되죠. 그렇죠? 또 얼마랑 얼마? 3이랑 4 되면 되죠. 그렇죠? 더 종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잠깐만. 그럼 요 얘기가 요거로 좀 해석을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2 오니까 F2랑 뭐랑 같은 거야? F5랑 같은 거죠. 요거는 여기로 갈게. F3이랑 뭐랑 같은 거예요? F4랑 같은 거죠. 오케이? 무슨 얘기냐? 2라는 놈이랑 5라는 놈에 대한 대응하는 함수의 값은 같아야 되고,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오케이? 또 하나, 누구랑? 3이라는 놈이랑 4라는 놈은 또 대응하는 놈이 같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대표 예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 5가 모두 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렇죠? 3, 4도 B로 할게. B에 이렇게 돼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좀 생각해봐. 그러니까 2, 5랑 3, 4는 한 세트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선 공역은 몇 개야? 4개잖아. 그치? 4개 중에 이 세트라는 것은 그냥 같이 움직이는 거야. 이건 같이. 같이란 건 몇 개로 보면 되겠어? 하나. 허리 좀 펴. 아주 교만하게 죽겠어. 그러니까 4개에 대응돼야 되는데, 그치? 하나로 보는 거야, 하나로. 그럼 몇 개 대응시키면 돼? 하나, 둘, 3개 대응시키면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일반, 요거, 함수의 개수지? 따라서 이거, 중복, 이거 4개 중에 몇 개 대응? 하나, 둘, 3개. 4파이 3이야, 그냥. 근데 이렇게 쉽진 않아. 좀 이따 더 가면. 이건 이제 기본 형태. 그래서 얼마? 4의 3승. 거만한 친구 4의 3승 얼마예요? 써버렸네. 자, 넘어갑니다, 우선. 근데 요 정도 하고요. 뒤에 가서 조합까지 했을 때 좀 더 약간은 응용한 거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요. 우선은 요거, 이웃하는 건데, 같은 문자 있는 거거든요. 엄청 중요합니다. 61번도 바로 이어서 볼게요. 이건 기본 문제예요. 자, 이게 뭐냐면 영어 단어 베이스볼이네요. 얘를 나열할 때 여기 줄치자. 모음끼리 모두 이웃하도록. 잠깐만. 모음이면요. A, E, A지. 이 애들끼리 이웃이에요. 그럼 이웃이면 맨날 얘기할 거. 이번 주머니도 안 할게요. 이렇게 손으로 연결돼 치자. 이웃이면 무조건 어떻게 본다?
이웃. 잠깐만, 이렇게 이웃은 뭐야, 이거 이렇게 한 묶음. 그럼 나머지 문자 B, S, B, L, L 이렇게 있죠. 하나로 뭔가 하나로. 그러면 배열은 우선 기본 배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그래서 5팩. 근데 5팩에서 같은 문자들이 있지. BB랑 LL 있죠. 2팩, 2팩. 오케이? 근데 이러고 끝내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요 애들 배열할 수 있죠? 요 애들 배열 뭐예요? 3팩에다가 같은 게 몇 개? AA 2개, 2팩. 오케이? 예. 산수는 따로 안 할게. 예? 자, 60 바로 밑에 있는 것도 좀 볼게요. 62번도. 예. 간단하게 빨리빨리 처리하면 됩니다. 7개의 문자가 있어요. A, B, C, D.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배워야 돼. 여기 줄 치자. C와 D가 이웃하지 않도록. C랑 요 D 있죠. 이웃하지 않도록입니다. 이웃하지 않도록. 근데 잠깐만. 이게 나중에 보면 좀 골치 아파. 근데 내가 그 골치 아픈 것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줄게요. 보통 이웃하지 않도록 하면요. 보통 뭐 이용한다? 여사건을 이용합니다. 보통은. 근데 이게 그나마 2개짜리면 아마 여사건으로 해결해도 끝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요런 이웃하지 않는 거는 틈새 바구니로 하세요. 자, 무슨 얘기냐? 선생님 무슨 푸는 거 잡아. 이런 거 자꾸 보셔야 돼요. 먼저 이웃하지 않아야 될 애들은 우선 내비둬. 그럼 나머지 애들을 배열해. 그냥 쭉 배열해. 나머지 애들을. 그러면 A, B, 이 애들을 배열한다. 그럼 위에 배열, 그냥 배열해 우선. 그럼 5팩인데 5개. 같은 게 3개, 2개지. 3팩, 2팩. 오케이? 근데 이 C, D를 어디에다 하냐면 여기 보면 이런 틈새 있죠. 틈새. 이 앞에도 틈새까지 해줘야 돼요. 이 틈새에다가 아무데나 하나 C, 아무데나 하나 D 이렇게 나열하면 되지. 그잖아. 그럼 잘 들어 이거. 틈새가 몇 개 있어? 이거. 틈새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죠? 6개에서 2개 선택해서 그 2개를 배열하는 거죠? 이것도 문자 달라요. 따라서 이거 뭐예요? 6 퍼뮤테이션 2라고 해주면 됩니다. 6 퍼뮤테이션 2. 이해가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이거 300 나올 거예요. 예. 자, 넘어갑시다. 빨리. 자, 좀 더 조건 까다로운 거 좀 볼게요. 64번 더 봅니다. 예. 자, 보시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A, B, CC라는 문자가 있습니다. 여기 줄치자.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져요. 이런 거 자꾸 해봐야 돼. 안 그러면 너희들 못합니다. A와 A 사이에 홀수개의 문자가 오도록. 뭐라고? 홀수개의 문자가 오도록이요.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야. AA라는 문자 요거 2개 있잖아. 그치? 얘를 어떻게 하겠다면 안에 무슨 얘기냐? 요 사이에 홀수개니까 그리고 문자는요. 이 AA 빼고는 하나, 둘, 3개 있잖아. 그럼 되게 케이스가 많진 않아요. 그 사이에 몇 개가 오도록 1개나 2개가 오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좀 케이스를 나눠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할게요. A와 A 사이에 하나 오는 겁니다. 하나. 오케이? 하나가 오고, 그럼 하나가 왔으니까 나머지 2개는 밖에 있어야 되겠죠. 그럼 우선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먼저 상황을 생각해. 요거 상황 요거. 사이 하나니까 요것은 이웃입니다. 오케이? 야, 그러면 맨 처음 작용이 우선은 하나 여기 들어가는 걸 뽑아야 되겠죠? 이해가요? 안 가요? 그렇죠? 야, 그런데 여기서 조금 잘해야 돼. 여기서. 왜 그러냐면 여기 오는 문자가 B가 될 수도 있고요. C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나눕니다. 요 오는 데가요. 만일에 B가 왔어요. 만약에 여기가 B가 왔어. 그럼 B가 요 사이에 온 거야. 그러면 요거 하나, 둘, 셋, 3팩이긴 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 같은 거 2개 있죠. 그래서 2팩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런데 요 가운데 오는 게 C가 왔어. 만약에 여기 C가 왔어요. 여기다 살짝만 쓸게. C가 오면 B, C지. 그럼 아까처럼 나눌 필요는 없어요. 왜? 셋 다 다른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여기는 우선은 3팩인데, 그냥 이번에는 그냥 3팩이지. 이해가지? 다른 거 고려할 필요 없어요. 또 이 생각하지 마라. 뭐 순서 이거,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A가 있고요. 가운데 2개 문자가 오는 거죠. 그럼 바깥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홀수겠는데. 오늘 마음이 좋아해요. 빨리 얘기했어요. 3개입니다. 3개. 잠깐만, 3개면 그냥 끝났네요. 그쵸? 3개면요. BCC가 오는 거죠. BCC. 근데 이거는 뭐 요거를 뭐 이렇게 이웃이나 나보이나 필요 없고 요 안에 거 그냥 배열만 하면 되겠다. 이해가지? 오케이? 그래서 3팩에다가 같은 것도 2개 있죠. 2팩이요. 오케이? 결론은 뭐냐? 요거랑 주의, 요거랑 셋 다 뭐 하면 돼요?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요 부분 좀 주의하자.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65번도 좀 한번 볼게요. 근데 이거 내가 실수로 죄송한데 저번 시간에 클리닉 때 내가 이걸 해버렸어요. 그래도 할게요. 기억나실 거야. 저번 주 클리닉 때. remember라는 단어가 있네요. 그런데 8개, 이 8개의 문자를 배열하는데, 오케이? 알끼리, 요 줄 쳐야 돼. 알끼리. 그러니까 이 끼리라고 안 쓰고요. 이웃. 그리고 또는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M끼리 이웃. 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는 조금 요 표현이 좀 중요해. 이웃은 좋아. 잠깐만, 우선 체크 좀 해두자. RR 요렇게 있죠. M은 또 요렇게 있죠. 오케이? 자, 요거고요. 요겁니다. M끼리 이웃. 근데 또는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이게 그러면 우선은 이건 이렇게 연산해줘야 돼. 내가 요건 좀 함축적으로 쓸게. 무슨 얘기냐? R끼리 이웃하는 경우에다가 M끼리 이웃하는 또는이니까. 근데 이거 두 놈 우선 뭐 할 거예요? 더합니다. 근데 더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 둘 다 이웃하는 게 여기도 들어있을 거고 여기도 들어있을 거죠. 그래서 이거 빼줘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R 이웃하고요. M도 이웃하는 거를 빼줘야 돼. 오케이? 이거 나중에 확률에서 많이 씁니다. 근데 경우수도 마찬가지예요. 야, 그러면 M끼리 이웃이야. 그러니까 M은 하나로 요렇게 이웃이니까 하나로 본 상태로다가 배열하는 거죠. 요거 요렇게요. 오케이? 그럼 전체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얘는 이미 이웃하겠으니까 나누는 거 따로 고려할 필요 없어요. 같은 게요. M이 2개 있죠. 그리고 2가 하나, 둘, 3개 있네요. 3팩 이렇게. 자, M끼리 이웃입니다. M끼리 이웃. 그럼 요거 역시 또 2개죠. 오케이? 그럼 우선 이거 전체 7팩은 똑같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냐 이거? 야, 이것도 다 똑같겠죠? 2팩, 3팩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얘도 이웃해야 되고 얘도 이웃해야 됩니다. 오케이? 이해가죠? 그러면 전체적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어요. 6개요. 6개에서 어차피 이거는 하나로 봤으니까 하나, 둘, 3개. 하나, 둘, 3개. 오케이? 3팩. 그래서 요렇게 좀 산수만 좀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자, 68번 볼게요. 목이야. 자, 찬찬히 생각해. 자, 우선 뭐냐? 1, 2, 3 이렇게 있어요. 6개 문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4개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예요. 하나, 둘, 셋, 넷. 4자리 자연수 중에 잠깐만. 요거 좀 줄쳐놓을까? 3배수의 개수요.
근데 이거는 좀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조금 배수 관계는 좀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내가 그전에 정리했나 모르겠네. 아마 예전에 좀 한 것 같은데 요거 딱 저거까지만 하시면 돼요. 5배수까지만 하시면 돼요. 6배수 안 나옵니다. 7배수 때려주고도 안 나와요. 오케이? 자, 우선은 내가 여기다 간단하게만 쓸게요. 아마 기본 내용은 아마 2배수는 좀 알아서 2배수랑 5배수는 좀 쉬워서요. 3배수, 4배수만 정확히 외우면 돼요. 오케이? 우선 2배수는 알죠? 어떤 뭐 2자리든 3자리든 4자리든 2배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상식적인 거. 그렇죠, 그렇죠. 맨 뒷자리죠? 2의 배수면 됩니다. 어? 자, 중요한 거는 좀 다른 새로 볼게요. 3배수는 미안하지만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이 어떤 뭐 3자리든 4자리든 있을 때 그 숫자들 있죠. 그 숫자들. 각 자릿수의 합에 대한 결과 더해서 실제 얼마, 그게 바로 뭐가 돼야 돼? 3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그럼 뭐 좀 케이스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야. 그렇게 막 무리한 애들은 잘 안 나와요. 오케이? 자, 4배수는 외우셔야 돼요. 얘랑 좀 까다로워. 4배수는 뭐냐면요. 요게 맨 뒤에 두 자리 수가요. 4의 배수가 돼야 돼. 얘 한 딱 2개만 보여줄게요. 요 얘도 써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앞에가 뭐 앞에는 상관없는데 맨 뒤에 있죠. 2자리를 보시는 거야. 2자리가 우선 대표적으로 얼마? 0, 4 이렇게 되면 4배수. 또 뭐 이렇게 있어요. 또 얼마? 2자리가 12. 그러니까 요 2자리가 4의 배수면 됩니다. 오케이? 예. 여기 찾아주셔야 돼요. 자, 5배수는 쉬우니까. 5배수. 5배수는 뭐요? 맨 뒷자리가 0이거나 5면 되죠? 오케이? 요거 딱 근데 외울 때 요거만 외우면 되지 뭐, 솔직히. 2배수나 5배수는 외웠죠, 뭐. 3이랑 4배수만 좀 따로 외웁니다. 오케이? 야, 그럼 보자. 숫자가 되게 제한적이야. 1이 2개고요, 2가 3개고요, 3이 하나에 6개 숫자예요. 근데 3배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수부터 쭉 나열해 놓고 조금 더 추가하는 느낌으로 가라고. 예를 들어서 1이 우선 제일 작으니까, 1이 우선 첫 번째 이렇게 뽑아놓고 이 3배수가 되는 자리부터 파악하면 끝나. 우선 1, 여기서 더하기를 쓸게. 1, 3개에서 그럼 3이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추가로다가 이제 몇 개 하나만 더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 더하면 3배수 됩니까? 만일에 2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이고, 6, 3이겠네요. 그렇죠? 이해가죠? 요렇게 줄여 가는 거야. 두 번째. 1을, 뭐야. 야, 1이 2개밖에 없는데 왜 뭐 안 된다고 그래. 1 2개죠. 그리고 나서 2개를 더해주는데 3배수 내죠. 숫자를 좀 줄이자. 그러면, 만일에 여기가 2야. 그럼 얼마가 되면 3배수 돼? 5. 그렇죠. 오케이? 좀 줄여 더. 1이야. 그리고 2를 하나만 쓸게. 오케이? 그리고 2개를 더 더해서 3배수가 내고 싶어. 그러면 만일에 여기가 2면 얼마니? 5고. 안 되죠? 1. 1이면 또 이거. 1 2개짜리는 요거밖에 안 돼요. 1 하나짜리는 돼, 안 돼? 1 하나짜리. 안 되죠? 그럼 여기 제끼는 거야. 그럼 2가 2개야. 근데 2개? 잠깐만. 만일에 그리고 나서 3인데, 이거 2가 만일에, 이거 3개이기 때문에 하나 더 써도 된다. 그러면 2, 3개 하면 얼마니? 6이지. 거기다 3 하나 해도 되죠? 더하면 얼마니까? 9니까. 오케이. 더 이상 없죠? 요렇게 해주면. 야, 그럼 요거 배열하는 거야, 요거 몇 개? 4개. 거기다 같은 거 2개, 2팩. 또 여기도 마찬가지. 같은 거 4개에서 같은 거 몇 개? 3개. 저 이렇게 케이스 분류했으니까 두는 뭐 하면 되니? 더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예. 자, 뭐 5배수, 바로 밑에는 5배수는 좀 쉬우니까, 이건 좀 해보시고요.
자, 넘어가서 몇 번 묶었냐. 자, 71번 별 하나만 좀 치세요. 이거 그림 문제가 좀 잘 나옵니다. 잠깐만. 자, 보시면요. 8개의 계단을 한 번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 이거 이 그림 문제도 있긴 한데 우선 요것만 볼게요. 계단이 8개가 있습니다. 계단이 8개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요게 한 계단 혹은 두 계단, 두 계단씩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위의 계단까지 오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 얘기입니다. 한 계단 또는 두 계단.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폭이 짧아. 선생님처럼 보폭이 좀 짧아. 그럼 18개 왜 이렇게 준이 그거 야! 맞아요. 그래 늙어갖고 너희들처럼 그러니까 보면 어떤 젊을 때일수록 막 그 모험심이 세죠. 그래갖고 막 계단 갈 때도 막 씨발 2개씩 하고 막 존나 점프하고 더 놀라운 거 막 그 계단 난간 있잖아. 너야? 여기는 없잖아. 계단 난간 씨발 미끄럼틀 타듯이 쫙 가고 막 그러다 뒤지는 거야. 인생이 그러다 골로 가는 거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계단 올라가는 거죠. 이해가죠? 그럼 경우의 수를 좀 따져. 근데 잠깐만 생각해봐라. 봐봐. 그러면 근데 이것도 좀 종류가 많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이게 총 8개의 계단인데 한 계단씩 쭉 갈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떻게 갈 수 있어? 한 계단 가고 그 다음부터는 두 계단씩 갈 수도 있고, 그렇지? 또 한 계단 가고 한 계단 가고 두 계단 또 한 계단 이렇게 막 이렇게 되게 경우 수가 많단 말이야. 그런데 생각을 해봐 한번. 무슨 얘기냐? 지금 말한 경우들을 한번 잘 봐봐. 자, 첫 번째. 방금 제일 쉬운 거. 그러니까 또 기준은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 작은 놈 기준으로 하는 게 좀 편해요. 카운트한테 실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 계단씩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총 8개, 더해서 8 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경우의 수 몇 가지 그냥. 이건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 가지. 그냥 한 가지. 그래서 조금씩 늘리는 거야. 조금씩. 두 번째는요, 이렇게 가는 거죠. 우선은 2계단을 가. 그리고 한 계단씩 가는 거야. 그 대신 잠깐만 내가 꼼꼼하게 좀 해볼게요. 요거는 몇 개니? 6개가 있죠. 근데 이거 안에서는 좀 아까는 한 가지로 끝났지만 이번에 이렇게 되지. 2계단 가고 한 계단 쭉 갈 수도 있고 한 계단 가고 2계단 쭉 갈 수도 있고 2계단 가고 다시 한 계단 쭉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그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6개랑 1개를 배열하는 거죠. 그럼 6개가 같은 거니까 이거는 또 가포순을 사용해서 잠깐만 카운팅 정확히 해라. 총 몇 개니 숫자? 7개입니다. 7팩에서 같은 거 6개 팩토리얼로 나눈 거예요. 근데 이건 산수 쉬우니까 얘는 7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2계단을 조금 늘리면 돼요. 세 번째. 2계단을 2번 더 갔어요. 그럼 총 4계단 간 거니까 1은 몇 계단만 더 올라가면 돼? 4계단만 더 가면 돼요. 그렇죠? 듣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가요? 우선은 전체 개수는 좀 달라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팩인데 같은 게 4개, 같은 게 2개. 이렇게. 오케이? 자, 좀 더 늘려. 2계단, 2계단, 2계단. 그러면 이미 이게 6개 갔으니까 2계단만 한 칸씩 올라가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것도 역시 배열이야. 총 5개를 배열하는데 같은 거 3개, 같은 거 2개. 마지막 하나 더 있죠. 이게 짝수기 때문에 2계단씩 짝수계로 모두 다 갈 수도 있지. 2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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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계단. 그러면 우선은 4팩에다가 근데 웃기다 이거 4팩인데 4팩이지? 그냥 몇 개, 요건 1개.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한 거를 요거부터 해갖고 싹 다 뭐 하면 된다? 케이스 분류 했으니까 더하면 됩니다. 오케이? 되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자, 이게 옛날에는 자연수의 분할, 집합의 분할에서 되게 어려운 건데 집합의 분할에 빠져버렸어. 그래서 그냥 자연수 이제 순열 안에 넣어버린 겁니다. 자, 몇 번 보실 거냐? 75번 볼게요. 75번. 자, 7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자, 보니까요. 어이구, 같은 게 또 있네. 1, 1, 2, 2, 3, 4, 5가 있어요.
요거 사실은 미리 얘기하는데 76번도 할 거거든. 76번에다 별표 2개 좀 해놓으세요. 오케이. 미리, 요거 만약에 좀, 여기 만약에 그냥 풀리는 친구는 그 다음 거 한번 미리 봐. 에이? 자,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데요. 여기 줄 치세요. 3, 4, 5 있죠. 얘는요, 크기가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잠깐만. 순서가 작은 순서, 이게 작은 순서, 큰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줄 쳐놓고요. 순서가 정해진 상황은 그냥 어떻게 보는 거냐. 이게 우리가 순열, 이 배열한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1, 2가 있으면 2, 1까지 카운팅 2개가 들어가는 건데 순서가 정해지는 순간 이거 배열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본다? 같은 것으로 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3이랑 4랑 5는 같은 문자로 보세요. 끝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인데 같은 거 2개. 얘도 같아요. 얘도 같은 걸로, 이게 중요해. 같은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해가죠? 자, 요 개념 갖고 조금 어렵지만 76번. 근데 이거는 왜 별표 내가 몇 개 냈죠? 2개 냈어요? 2개인데 그 2개 옆에다 쓰세요. 주의라고 쓰셔야 돼요. 이게 답을 냈는데 틀려요. 자, 잘 보세요. 천천히 할 테니까. 1부터 7까지 숫자가 있어요. 여기 숫자 이거 다 쓸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일렬로 나열하는데 어떤 조건이냐? 자, 가 봐봐. 가는요. 5는 가조건이요. 5는 4보다 어느 쪽? 오른쪽에 배열합니다. 묻혀. 잠깐만, 이거 줄을 치는데 줄보다는 내가 볼 때 요 밑에다 이렇게 좀 가로하고 쓰세요. 이게 순서가 정해지는 거죠. 이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5라는 숫자는 4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써줘 그냥. 4가 이렇게 있으면 5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오케이? 자, 그리고 나조건 볼게요. 나조건. 짝수는 왼쪽부터 큰 순서대로야. 서대로 배열. 요 두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잠깐만. 짝수 좀 찾아 놓자. 짝수가 많진 않아요. 2, 4, 6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애들을 잠깐만 여기다 좀 한번 살짝 볼게요. 하여튼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왼쪽부터 큰 순서대로니까 6 그리고 얼마 4 얼마 2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중간에 막 낄 수도 있어요. 이렇게만 좀 써놓으세요. 이해가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순서가 정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누구냐면 4라는 애는 똑같이 짝수로다가 크기 순서면서요. 4 오른쪽에 5가 있어야 돼요. 5가. 요게 고려사항이야. 이해가요? 오케이? 야, 그럼 잠깐만 생각해봐. 이 좀 까다로운 조건이긴 한데 크게 봐봐. 크게 봤을 때 결국 순서가 정해지는 애들은 누구야? 순서가 정해진 애들. 그쵸? 그렇지. 내가 지금 체크한 애들은 잘 봐. 여기 좀 이따 고려할 거야. 순서가 정해졌지? 그렇잖아. 무슨 얘기냐면 내가 쉽게 얘기하면 봐봐. 6이랑 좀 띄웠을게. 4랑 2랑 이렇게 이 애들이랑 5는 그냥 대표 위에 하나 적는 거야. 5가 4 오른쪽에 여기다 할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애들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치? 그러면 우선은 요 상황. 그리고 앞에는 어떻게 배열될, 요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떻게 배열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게 순서가 정해졌으니까 하여튼 뭐가? 둘, 셋, 네 개가. 그러니까 이 네 개를 뭐로 보는 거야? 같은 것으로 우선 보라고. 근데 보통 이렇게 보고 이제 답하고 틀린다고. 무슨 얘기인지 잘 봐. 우선은 전체 7개에서요. 같은 거 몇 개인 거야? 4개지.
근데 여기서 요 조건이랑 특히 요 조건 때문에 그래. 요 조건이랑 요 조건에서 조금 애매한 게 있어. 뭐가 애매하냐? 4가 중요해요. 4 오른쪽이 잠깐만 4보다는 2가 작기 때문에 2는 4의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동시에 5도 오른쪽이야. 무슨 얘기냐? 요런 상황도 있지만 어떤 상황도 있어? 5랑 2의 상황에서 두 놈이 뭐 할 수도 있어? 자리 바꿈에도 문제 돼? 안 돼?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써보면 2가 이렇게 있고 5가 이렇게 건너서 있어요. 그래도 이 조건은 만족하잖아. 그렇잖아. 이해가? 그게 뭔 얘기냐? 2랑 5는요. 요게 자리 바꾸면 허용한다 이거죠. 오케이? 뭐 5가 뭐 더 멀리 가든 그런 상관없고.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얼마? 곱하기 2패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2패. 오케이? 이런 거 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이 항상 이런 거 봐봐. 이런 문제들 까다롭게 나오면 자꾸 상황을 자꾸 그리면서 생각해야 돼. 안 그러면 틀려. 선생님, 근데 어차피 네. 가족권은 대칭이잖아요. 그냥 나에서 구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숫자를 배열하면 5는 4보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둘 중 하나잖아요. 그렇지. 대칭이니까 나에서만 구한 다음에 그래도 돼. 오, 그래도 돼. 굿 아이디어. 훌륭합니다. 잘했어요. 그 다음 볼게요. 자, 우선은 예씨.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 오케이. 근데 줄 쳐야 돼요. P는 거치고, Q는 거치지 않고 가는 경우의 수예요. 자, 요런 거 조금 신경 써서 잘 해놓으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P는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근데 Q는 거치면 안 돼. 자, 요거 할 때 어떻게 좀 보냐면, 자, 생각 잘합니다. 우선은 P는 반드시 거치는 거니까, 나는 상황을 이렇게 할 거야. A에서, 잠깐만, 그 전에 개념. A에서 만약에 이런 조건 없어요. 그럼 A에서 B로 가는 거는요, 가포순을 이용하거든. 쉽게 얘기하면 A에서 B로 갈 때 제일 최단, 액면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요 가로선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세로선은 하나, 둘, 셋, 넷, 다 5개. 그러면 전체 6개, 5개니까 11개, 11팩토리아다 6팩, 5팩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그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야, 생각해. 뭘 생각하느냐? 우선 그냥 막 가지 말고요. A에서 P는 반드시 가야지. 그럼 이렇게 갈 때 최단으로 지나야 되는, 만약에 지나면 안 되는 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렇게 대각선 거같고요. 그거를 포함한 요 직사각형이 최단으로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네모를 이렇게 치세요. 지금 상황은 뭐냐면요.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할 거예요. 오케이? A에서 P. 야, 그러면 봐라. 요거 바로 구합니다. 우선은 전체는요. 하나, 둘, 셋, 네 개지. 이 개념은 다 설명했습니다. 가로선 2개, 세로선 2개죠. 가로선 2개, 똑같은 거 2패. 세로선 2개, 2패. 이렇게 해줍니다. 오케이? 근데 그 다음이 상황이 좀 여러 가지긴 한데, P에서 Q를요, 근데 P에서 Q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P에서 쭉 가야 되는데, Q는 지나면 안 돼. 그럼 이 상황은 이렇게 해주고, 얘를, 어떨 때 이거 지우고 막 노가다로 하긴 한데, 그렇게 하지 말고, P에서 B를 가는데, 그냥 요렇게 요 안에서 움직이면 되죠? 근데 상황 생각해봐. 여기를 지나면 안 돼요. 그럼 여기를 지나면 안 된다라는 것은, P에서 그냥 B로 가는 거에다가, 아니다. 여기 지나면, P에서 B로 가는데 전체에서 P의 그 반대, Q를 지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이거 반대 뭐야? 여사건 갈 거야. 뭐라고? 어떻게? 반드시. 듣고 있어? 무슨 얘기냐? 자, 봐. 지금 말은 P에서 Q를 지나면 안 되고 B로 가는데 Q를 지나지 않는다에 대한 여사건은 뭐냐? Q를 반드시 지나는 거죠? 반드시 지난다. 오케이? 그러면 야, P에서 B로 가는 전체 사건을 구해주면
우선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지. 7팩에다가 같은 거 4개, 3개. 4팩, 3팩. 오케이? 이게 전체 여기서 빼줘야 돼. 뭐로 빼줘? P에서 Q 지나서 B로 가는 거. 반드시 Q를 지나는 거. 그럼 어떻게 해? 요렇게 줘. 그리고 Q에서 B도 역시 요렇게 줘. 오케이? 따라서 어떻게 하냐? 자, 전체에서요. 지금 하는 거는 요거는 P에서 Q로 가는 거야. 그래서 4팩에다가 같은 게 2개, 2팩, 2팩. 그리고 동시에 연속적으로 한 거다. Q에서 B는요, 3팩에다가 몇 팩? 2팩. 1팩은 할 필요 없어요. 오케이? 요걸 요렇게 빼주면 바로 요 상황이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하진 않고. 요거를 연산을 한 게 P에서 Q를 지나지 않고 B로 가는 방법인데 A에서 P로 가서 P에서 이렇게 B로 가는 거잖아. 그럼 요 경우랑 요 경우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그렇지. 왜? 그렇지. 연속적으로 쭉 가는 거 아니니? 카운팅. 그걸 곱해주면 됩니다. 이해가죠? 자, 그리고 84번 잘 보세요. 84번. 얘는 사실은 검문소 개념은 아니야. 반대 지나는 점 찾으면 돼.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함몰됐을 때 그때 검문소 어떻게 잡는지 그 기준 잘 봐라. 84번. 먼저 그림부터 그릴게. 자, 요거 좀 잘 봐요. 문제가 뭐냐면, 요런 건 간단해. 그냥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입니다. 근데 길이, 여기 보면, 아이고, 좀 많이 함몰돼 있죠? 이게 사실은 이렇게 풀기도 해요. 해설지들 보면, 요거 아까 요 개념으로다가, 그냥 A에서 B로 전체를 구하고, 요거 없어지는 여기 반드시 지나야 되지. 또 요것도 이렇게 해서 반드시 지나는 거. 또 여기도 이게 반드시, 그걸 빼주는데, 그렇게 하면 조금 골치 아파.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봐요. 근데 되게 쉬워.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쉬워. 이 검문소가 생각보다 편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함몰돼 있고, 함몰돼 있고, 함몰돼 있죠. 근데 이게 직관적으로 느낌이 와. 니네 절대 머리가 나쁘지가 않아요. A에서 B로 가는데 함몰된 걸 피해서 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되는 내가 그 지점을 검문소라고 내가 제목을 붙인 거야. 좀. 그리고 이 검문소 찾을 때는요, 내 요 얘기로 할게, 그냥. 대각선으로 보시면 돼요. 대각선으로. 야, A에서 B로 가는데 반드시 어디 지나야 될까? 느낌에. 어디. 함몰된 거에 모서리죠, 여기. 그렇죠? 여기 반드시 지나야죠? 아니에요? 맞잖아. 그림 잘못됐냐? 지금 누구 의심하는 것 같은데? 그림 잘 했어요. 그림 잘 그렸어요. 또 어디 모서리? 그리고. 어디 모서리? 어디 위? 잘 생각해봐. 이게 여긴 좋았는데, 막 이런 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 가는데, 요렇게 가는 데에서 이미 요렇게 해서 최단으로 가요. 그 다음에 또 어디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 어디요? 저기 어디요? 오케이. 끝이지? 존나 빨리 갈 수도 있죠, 어디? 어디? 그렇지. 봐봐. 이게 또, 니네가 참 이제 사람은 다 그래. 이게 너무 편협적이야. 그러니까 지금 딱 이렇게 잡는 거 보니까, 딱 정확한데, 아니야. 약간 삐뚤 대각선도 돼요. 근데 생각해봐. 여기지, 여기. 그렇잖아. 또 어디? 그러니까 총 검문소 몇 개? 4개 이렇게. 얘가 1번 검문소, 2번 검문소 지난 상황, 3번 검문소 지난, 괜찮아. 소란스럽게 해도 돼. 아이, 야, 이 사람 살아간데, 사람 냄새 나는 거지, 그런 거. 소란스럽게 하고, 의자 막 칙칙 긁어버리고, 막 바닥 엉망진창 만들어버리고. 그게 다 사람이야. 사람이고. 돌이 그러니? 돌 이거 앉혀놓으면 가만히 있잖아. 사람이니까 다 그런 거요. 다 선생님, 그만큼 마음이 넓어. 화내지 않아. 자, 볼게. 그럼 봐봐. 야, A에서 1번, 그러니까 요거 번호만 쓸게 좀 있다는. A에서 1번을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요. 이거 볼 것도 없죠. 몇 가지? 하나. 그렇죠, 하나죠, 이거. 이 생각하면 안 돼.
생각했지? 오호. 빨리 가야 된다고, 빨리. 너희들 학원 끝나면 집에 빨리 가고 싶잖아. 존나 빨리 가죠, 막, 씨발. 뒤도 안 돌아봐. 선생님 인사도 안 해. 어? 아, 옛날에 내가 꺼야 돼. 이거 위험한 발음. 이건 고등학생입니다.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요. 그 다음에, 2번은, 2번 요렇게 쓸게. 예. 야, 2번은 또 요 상황이지. 요렇게 해서 가서, 요렇게니까요. 그쵸? 예, 걸리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야,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니까 우선 5팩에다가, 그리고 항상 이게 보면요. 합산 5가 돼야 되죠. 2개, 3개니까. 3팩, 2팩. 동시에 연속적으로. 다시 요렇게 줘. 오케이? 그럼 또 역시 5팩에다가요. 역시 3팩, 2팩. 내가 오늘은 종류를 보여준다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또 요렇게 가서요. 3에서 요렇게 가는 거죠. 오케이? 그럼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 요 6팩에다가요. 역시 요거 가로가 2개니까요. 4팩, 2팩. 아, 세로가 2개니까. 또 역시 이렇게 4개, 4팩에다가 몇 개니? 1개, 3개니까 3팩만 하시면 되겠다. 그치? 자, 네 번째. 4 지나는 거. 요 바로 다이렉트죠? 몇 가지? 요건 한 가지. 그래서 요것들을 싹 뭐 하면 됩니까? 더하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근데 요거 말고 노가다로다가 한 땀 한 땀 하는 거 잘 보세요. 근데 요거 한 땀 한 땀 하다가 친구들이 산수 틀리는 거랑 길을 이상하게 가는 거랑만 주의하면 돼요. 그게 되게 쉬워요. 아, 좋아, 우리 도훈이. 자, 볼게요. 여기를 출발해서 이리로 가는 거예요. 아, 여기가 우리 학원입니다. 여기가 집이에요. 길이 함몰됐어요. 자, 빨리 집에 가야죠. 자, 가봅니다. 자, 요렇게 이상하게 막 함몰됐을 때는 노가다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하는데 원칙이 좀 있어. 하여튼 요쪽 방향이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는 거죠. 그럴 때 쉽게 얘기하면, 잠깐만, 여기서 생각만 여기서 요걸로 갈 때는요, 요로 가는 경우, 요로 가는 경우들이 있지.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 이렇게 합산을 해줘야 됩니다. 합산을. 오케이? 그리고 요거를 갈 때, 특히 아마 중후반에 나오는데, 요쪽에서 쭉 가지 쳐서 이렇게 계속 노가다를 떠줄 때, 같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같이 합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쪽, 한쪽만 쭉 합산해서 내려가고, 나중에 합산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거 하는 거 보세요. 하는 거 해갖고 몇 번 해보면 한 2번만 해봐도 그냥 바로 익숙하게 돼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우선은 그냥 바로 요 각각에 가는 거는 당연히 한 가지니까 1 쓰시는 거예요. 여기다 1 쓰고 여기다 1 쓰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요 몇 가지? 그렇지. 한 가지니까 2가지 요렇게. 그러면서 계속 쭉쭉쭉 가는 거야. 그 대신 여기로는 이미 한 가지니까 한 가지. 그렇지? 요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 봐. 여기는 여기서 올 수 있는 건 요거 한 가지, 요거 2가지가 오죠? 합산해서 몇 가지? 3가지. 오케이? 요런 식으로 계속. 또 한 가지. 그치? 근데 얘는요, 3가지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오거나 여기서 오는 거잖아. 그게 몇 가지? 4가지. 이렇게. 오케이? 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야. 계속 여기는 계속, 요 라인은 한 가지야, 계속. 같이 만나는 거는 합산을 해주라고요. 요거랑 몇 가지? 5가지. 또 요것도 역시 몇 가지? 한 가지. 그럼 여기까지는 합산. 왜냐면 이제부터는 쭉 요 라인을 쭉쭉 가야 되거든. 여기서 또 가지 쳐서 쭉 가긴 하지만, 오케이? 그리고 이제 갈 때 요런 거 노가다 할 때는요, 모든 길을 지나야 돼요. 최단으로 가는 최단에 대한 모든 길들을, 오케이? 우선은 여기는 몇 가지? 한 가지로 오고 5가지로 오지. 몇 가지? 6가지. 그럼 6가지 왔네? 그럼 여기는 몇 가지? 그냥 6가지. 왜냐면 길이 함몰돼서 여기서 못 가요. 그쵸? 또 역시 그대로 또 몇 가지? 6가지. 자, 여기서 잘 봐야 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6가지. 그치? 여기서 여기로 이제부터 또 요렇게 가줘야 돼, 요렇게. 그럼 여기도 6가지. 오케이? 그럼 여기가 이제 포인트. 여기 6가지, 여기 몇 가지? 12가지. 오케이? 여기서 그냥 쭉 가면 안 된다고요. 여기도 역시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 몇 가지? 6가지. 오케이? 그럼 여기는 몇 가지? 요거 더해서 18가지. 여기는 몇 가지?
6가지. 오케이? 또 쭉 이렇게 가는 거야. 요거도 여기 몇 가지? 18가지. 우리 여기 내리는 거야. 여기 6가지. 요거 합산해서 여기 가는 거죠. 여기 몇 가지? 36가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요거 더하니까 몇 가지? 24가지. 오케이? 또 요거 더해서 여기 가는 거죠. 몇 가지? 60가지. 그지? 또 요거는 그대로 가야죠. 24가지. 오케이? 자, 요거 더해서 여기로 가는 겁니다. 몇 가지? 84가지. 여기는 몇 가지? 그냥 24가지. 그치? 요거 더해서 몇 가지? 108가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오히려 이게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이렇게 함몰된 거, 이상하게 찌그러뜨려서 함몰된 거는 하는 게 좋아요. 오케이? 자, 우선은 요거, 이제 요 단어 조합합니다. 네, 근데 원래 이제 오늘 2학년까지 다 정리하려다가 좀 스케줄에 문제가 있어서요. 그냥 조합만 할게요. 자, 우선은 지금 이제 조합이긴 한데 기본적인 조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합은 이제 컨비네이션 안 돼. 집중해야 돼요. 이 조합이 기존에 이제 우리가 쓰는 거는요. 지금 이제 중복 조합부터 하는 거예요. 고1 때 조합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선은 중복 조합 얘기를 할게요. 근데 요거 중복 순열이랑 비슷합니다. 중복 순열이랑. 야, 우선은 지금 우리는 실전적으로 문제 풀어가는 파트라서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보다도 요거에 대한 적용하는 유형들을 발견해야 돼. 그래서 특히 이 중복 조합은 우선은 기본적인 내용도 내가 써서 주긴 하겠지만 실제 적용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함수의 개수가 있어요. 그거 꼭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그 얘기를 좀 하면서 좀 갈게요. 우선은 기본적인 거는 정의라고 할게요. 중복 순열처럼 아주 기본은 저게 제일 중요해요. 우선은 N개에서 항상 뭐 파악해야 돼? 중복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 중복 허락하는 대상이 N이 돼야 됩니다. 그게 N이 중복 허락하는 대상이에요.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원래는 중복 순열 같은 경우는 R개를 뽑아 그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죠. 근데 얘는요 조합 개념이기 때문에 뽑기만 하면 됩니다.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중복 조합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바로 연산, 내가 공식이라고 할게요 그냥. 요때는요 무슨 막 이게 원리로 얘기하면 오히려 조금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런데 우선 요 계산만 정확히 하는 걸로 해서 실제 문제 푸는 상황으로 갈게. 그래서 요 공식은요 요거죠. 그때 우리가 중복 조합 여기 먼저 써줄게요. 보통 NHR 이렇게 씁니다. 뭐 너희는 그냥 H라고 읽으시면 돼요. 나는 근데 말하다가 뭐 하이퍼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H인지 알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NHR. 야, 잠깐만. 요거 할 때 앞에는 N이요 바로 중복 허용이요. 중복 이렇게 해놓으세요. 요 R이요 선택 이렇게만 써놓으세요. 오케이? 요 계산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N에다가 R을 더하고 1을 뺀 거에다 컨비네이션 R이요. 오케이? 근데 이거 원래 원리가 있긴 한데요. 뭐 이렇게 뭐 선택해서 뭐 칸으로 증명하기도 뭐 하는데 그건 너무 조금 시간 오래 걸리니까 공식만 해서 바로 답 내는 걸로 가세요. 자, 그래서 요렇게 써서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복조합 단원에서 이 단원은 되게 중요한 게 시험에서 너무 잘 내요. 학교든 뭐 수능이든 모의고사든. 그 중에 우선은 대표적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중복조합을 사용한 물통한 대소라는 거를 조금 우리가 정리를 좀 해놓으면 좋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제 근데 이거를 해야 함수 얘기를 하고요.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간단히 보세요. 우선 간단히 보십니다. 내가 요건 상황이거든. 공식이 아니야. 상황이야. 우리가 우선은 첫 번째는요. 기본에서 좀 얘기해 놓을게요. 기본. 근데 이거는 기본은 뭐냐면 표현이에요. 표현.
어떤 대소 표현이 있죠, 대소. 크다, 작다, 이런 표현. 오케이? 근데 잠깐만, 그 얘기는 할게요. 이게 경우의 수에서는 정확히 뭐 커지는 게 중요한 거나 작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커진다, 작아진다에 대한 표현이 언급하면 지금 요걸 쓴다는 얘기입니다. 증가 상태, 감소 상태, 우리 옛날에 한 것처럼 막 그런 거 그래프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표현이 부등식이 나올 때 상황이야. 부등식.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런 겁니다. 어떤 뭐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요. 근데 이렇게 외워도 딱 돼. 뭐냐면 얘가 어떤 부등식의 관계를 만족해요. 근데 요 세 숫자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뭐 1부터 6이다 이렇게 조건이 나올 거야. 그랬을 때 어떤 표현이 나오냐. 부등식이 등호가 있는 표현이요. 등호가 있는 표현. 잠깐만. 이렇게만 해놓고 등호가 있는 부등식에 대한 표현, 요 대소가 나오면요.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올라야 된다. 중복, 조합이 떠올라야 됩니다. 근데 기본에다가 좀 요거 좀 하나 더 넣어놔. 근데 그러면 봐봐. 어떤 대소 관계가 있는 부등식이 있는데 이번에는 등호가 없는 부등식이야. 등호가 없는 부등식이야. 사실은 이거는 이 생각을 해야 돼. 등호가 없는 부등식이라는 것은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죠. 크기가 정해져 있다. 그 상황은 어떤 걸로도 볼 수 있냐면 같은 것으로 본다. 또 하나 크기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나열은 없죠. 나열은 없으니까 이때는 만일에 등호가 없어. 등호가 없으면 그냥 일반 조합, 컨비네이션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등호가 없어. 그럼 조합이야. 이렇게 단정지어서 문제 접근해야 돼. 오케이? 근데 사실은 요거랑 요거랑 같이 쓸 겁니다. 좀 이따. 오케이? 그럼 이걸 기반으로다가 두 번째 한번 예를 들어줄게요. 두 번째가 이제 실전이에요. 실전. 대소가 있는 중복조합에 대한 실전입니다. 실전. 요거는 그냥 유형이라고 해놓을게요. 그러니까 내가 다 그냥 예를 들어주는 실제 문제를 드는 거야. 문제를. 오케이?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바로 볼게. 뭐 숫자는 조금 넉넉하게 할게. A1, A2, A3, A4. 자, 이 A1부터 A4까지 요 부등호를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입니다. 그런데 실전 문제예요. 요 앞에 이제 숫자가 이제 후보가 있어요. 어떨 때는 숫자 후보를 굳혀져 줄 때도 있고요. 아니면 요렇게 부등식을 넣어갖고요. 숫자를 실제 넣을 때도 있어요. 아무거나 막 넣을게요. 그냥 1부터 6까지 이렇게 해서. 우선은 크게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요거 어떤 될 수 있는 이 숫자가요. 1부터 6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1, A2, A3, A4 자리에다가 1부터 6을요.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넣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잠깐만 이건 쓰지 마. 쪽팔리니까. 자, 하나 물어볼게. 좋아. 직관이 있나 물어보자. 왜 눈을 크게 떠. 자, 숫자 1부터 6이에요. 자리가 1, 2, 3, 4가 있어요. 자, 중복 허용하는 것은 1부터 6입니까? 1, 2, 3, 4입니까? 잠깐. 여기다 이제 배열하는 거야. 1부터 6을.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머릿속으로 하품하지 말고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준혁 B. 넌 B고 넌 A라고 그랬잖아요. 자, 준혁 B.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라고요. 마지막 기회라고 했어, 전. 자, 준혁 A. 오케이. 잠깐. 내 생각해버렸잖아. 무슨 얘기야. 잠깐. 지금 1부터 6 이런 거야. 잠깐만. 1부터 6이 숫자가 있어. 근데 숫자가, 그러니까 내 이 얘기도 해야 돼. 1부터 6이 그냥 1도 무한계가 있고요. 2도 무한계, 3도 무한계, 막 6도 무한계가 있는 거야, 그냥. 카드가.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요 부등식을 만족하게끔 1부터 6이라는 카드를 임의로 넣어볼게. 그럼 넣어보면 대충 1, 2, 4, 요렇게 나열할 수 있죠. 그치? 그럼 내가 지금 똑같이 쓴 카드 뭐뭐 있어? 1, 1 있지. 그 얘기는 뭐냐? 중복 허용하는 게 뭐다? 이 카드 6장이다. 오케이? 근데 그것들을 배열을 하는데 근데
배열의 개념보다 이미 크기가 결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만일에 요거를 배열을 하는 걸로 하면 그때는 중복 순열이지만 이게 배열이 아니고 그냥 크기가 결정되는 소리, 이거 결정이 되는 거죠? 그 중복 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공식은 뭐가 되냐?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결국 중복 허용하는 거 6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하는 거다? 4개를 선택하다. 6 하이퍼 4 이렇게 해주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이 계산은요, 6에다가 4를 더하고 1을 뺀 거에다가 4 컨비네이션 해주면 돼요. 오케이? 근데 잠깐만, 이 얘기도 좀 살짝 할게. 혹시라도 까먹었을까봐. 요 계산하면 얼마니? 7 컨비네이션 4죠? 근데 별 차이는 없지만 이거나 뭐나 같니? 7 컨비네이션 7 빼기 4. 항상 컨비네이션의 연산은 뒤에 숫자가 작으면 적을수록 연산이 편하지.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7 컨비네이션 3으로 해서 문제 풀어가면 됩니다. 오케이? 이게 기본. 근데 잠깐만, 여기서 약간만 더 응용해 볼게요. 아까 얘기했죠? 여기 좀 같이 나올 때가 있어. 근데 이게 이 기본이 되게 중요해. 좀 이따 그것도 할 거던 부정방정식에 대한 표현. 두 가지 파트는요, 엄청 잘 나와요. 그러니까 보면 대소관계에 대한 표현, 부정방정식에 대한 표현, 함수의 개수에 대한 표현, 이 세 가지는 무조건 나와. 그 중에 하나, 아니면 2개. 오케이? 잘 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똑같은 조건 1부터 6입니다. 그러니까 1 쓸게요, 그냥. 그래서 A1, A2, A3, A4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왜 안 썼냐면요. 요렇게 됐고 요렇게 됐는데 여기가 없어요. 이게 항상 뭔가 좀 독특한 애가 생기면 그러면 기존에서 뭔가 추가로 뭘 어떻게 연산해야 되냐 그 생각을 하라고. 그 생각을.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봐라. 지금 야 이렇게 1과 6, 4 요거 만족한 요 대소관계를 만족하는 A, B, 아이가 A, B래. A1, A2, A3, A4의 순서상에서 한번 해볼게요. 근데 기존에서 뭐가 빠졌냐 지금? 그렇죠. 등호 빠졌죠. 야 그럼 생각해봐. 잘 들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존 거 1부터 6까지 요 놈에다가 아까 요 계산한 거 7컴만 쓸게. 예. 그리고 내가 설명 이게 왜 이런지를 좀 얘기할. 7 하이퍼 이거 쓰죠. 쓸게요.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요 빼는 거야. 누굴 빼냐면 요걸 빼는 거야. 그걸 내가 좀 그릴게요. 여기다 쓸게. 뭐냐면 1부터 A1, A2, A3, A4, 6이긴 한데 여기서 어느 때? 등호 없잖아. 등호 있는 거를 뺀 거예요. 등호 있는 거를. 그럼 그 얘기는 A2랑 A3 뭐 하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지. 같다는 몇 개로 보면 돼 그냥? 한 개로 보면 되는 거예요. 한 개로. 오케이? 야 그러면 이거에 대한 마치 여사건 개념으로다가 이거에 대한 요거 경우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선택할 수 있는 후보 몇 개? 6개. 그 중에 몇 개 선택하는 거야? 하나, 둘, 3개입니다. 이거 빼면 됩니다. 오케이? 이해가죠? 그러면 기존에 원래 있던 1부터 6까지 A1부터 A4 기존에서 요거 빠진 거를 빼주면 된다. 7H4예요. 7H4? 어디가요? 6 아닙니까? 아, 컨비네이션에 7을 썼다? 6이야, 6. 오케이? 이해가죠? 여기서 조금만 더 응용해 볼까요? 또 시작이에요. 여기에다가 요거 더하고요. 이를 뭐예요? 왜 7이에요? 왜 이제 얘기해요? 오늘 진짜 짜증내면 안 되죠, 시간. 오케이? 야, 여기 좀 더 응용해 볼까? 자신 있어? 오, 좋아. 충분히 할 수 있어. 자, 이번에 좀 더 응용. 요거까지 하면 대소관계에 대한 문제는 50%는 해요. 아니야. 거지같이 내는 거야, 그냥. 막 짜증나. 좀 더. 재밌잖냐? 그냥 가요, 잉? A3. 자, 1에서부터 6이니까 그냥 넉넉히 하자. 8 합시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좋댔다, 그쵸? 그쵸? 아니 뭐 하나 늘렸어, 하나. 오케이? 그럼 잘 생각해봐. 항상 뭐부터 출발해야 돼? 1. 그럼 막 대답하는 거야? 기존 거 다 등호 있는 걸로. 그 전체에서 막 빼는데 이거 조금 주의해야 돼. 잘 들어. 우선은 지금 내가 여기다 좀 요 세로로 쓰기 약간 조금 길진 않은데 우선 이렇게 번호 먹이 이 전체로 좀 이게 전체라는 것은 모두 다 요거 등호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중복 허용하는 거 몇 개? 8. 그치? 8에서 몇 개를 선택해서 중복 조합이야? 6개. 요겁니다. 오케이? 자, 거기에서 자, 두 번째요. 자, 요거 누구냐면 아까 요 상황 똑같이 생각해. 지금 여기 등호 없죠? 여기도 등호 없죠?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할게요. 여기 등호 없는 거. 그러니까 뭔 얘기냐? A2와 A3이 같은 상황. 이거 따로따로 해야 돼, 따로따로. 그러면 얘와 얘를 하나로 같은 거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복조합 쓰는 거야. 그러면 8 하이퍼. 그럼 몇 개 선택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5개죠. 오, 이렇게. 자, 근데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만 등 없는 게 아니고 여기도 등 없죠. 요거.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A4랑 A5가 같을 때. 근데 이건 아닌 거야, 이제. 이렇게. 오케이? 야, 그러면 이번에는 야, 요거랑 요거니까요. 그러면 또 요거니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이것도 8 컨비네이션 오예요. 당연히 전체에서 이거와 이거를 빼겠죠. 그쵸? 근데 이거와 이거 뺄 때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쟤는 컨비네이션 써요. 그냥 알아서 쓰세요. 어차피 하이퍼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자꾸 그 뭐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귀찮아요. 아니 귀찮은 건 둘째 문제고 뭐가 문제가 있죠? 아까 했어. 아까 비슷한 거 있어 뭐. 두 개가 동시에 그거 그렇죠. 요 놈 안에는 사실은 요거가 요거 등호 있을 때지만 여기는 그럼 등호가 있는 상황으로 생각하는 거잖아. 굳이 내가 자세히 써줄게 그냥. 요 상황 어떤 거냐면 1에서부터 A1이랑 A2는 당연히 같고 그리고 A4 같고까지 포함된 이런 조합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또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번째는 뭐냐면 A4랑 A5랑 같고 동시에 AND 누구랑 누구 A2랑 A3이 같고 동시에 A4랑 A5랑 같은 경우를 뭐 해줘야 되냐? 우선 구하고. 그러니까 얘랑 같고 동시에 얘도 같은 거야. 그 대신 여기는 아직 부동은 살아있다. 그러면 선택해야 될 개수가 몇 개로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4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또 후보 8개에서 하이퍼 4예요. 오케이? 자, 중요한 거. 이거 왜 했느냐? 전체 여기에서요. 1번에서요. 2번, 3번을 뺄 거야. 근데 빼는데 2번, 3번 안에는 요게 한 놈씩 들어있으니까 한 놈 정도는 복귀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플러스하고 4번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요거 중복조합을 통한 대소관계 반드시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대소관계 여기까지 하면 돼요. 지어야 되죠, 여기까지. 자, 몇 번이야? 몇 번이야? 큰 번호? 4번이야, 5번이야? 4. 바로 함수의 개수를 좀 이젠 총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함수의 개수를 정리해 놔야 돼. 근데 이 공식만 정확히 다 외운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조건부 보시면서 잘 정리. 이거를 먼저 한 이유도 또 있어요. 자, 우선은 조건 좀 볼게요. 집합 X 안에는요, R개의 원소가 있어요. 집합 Y의 원소에는 N개의 원소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함수는요, X에서 Y로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X가 정역되고 Y가 공역이 됩니다. 오케이? 자, 요거 지금 내가 알려주는 요거 무조건 받아들여 놓고, 그리고 문제 풀 때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일부 막 쓰는 거예요. 요거 안 받아들이면 뭐 나중에 뭐 아예 그냥 찍어야 돼요. 자, 첫 번째 했던 거예요. 그냥 일반 함수의 개수. 원래 이 표현 이런 거 쓰지 않지만 일반 함수라고 하세요. 일반 함수 그냥 사실 이제 여사건할 때 많이 쓰겠지. 전체 함수의 개수. 오케이? 요때는요 바로 공식으로 합니다. 공식. 바로 무엇이다? 중복순열 씁니다. 중복순열. 그래서 내가 공식 쓸 때 주인공은 누가 주인공이다? 공역이 주인공이다. 그래서 n 파이 r. 오케이? n 파이 r 쓰는 거예요. 일반 함수 중복순열 외우셔야 돼. 에? 자, 그리고 나서 잘 봐. 두 번째.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보면요. 아마 요거 아마 기억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기억나죠? 네. 뭐요? 뭐 기억나요? 오케이, 좋아. 뭐요? 기억난다며요. 뭐요? 어릴 때 함수 어릴 때 고1 때 하품하면서 막 기억나는 거 어릴 때. 2차 함수. 뒤지겠다. 요 기억나죠? 1대1 함수요. 근데 사실은 1대1 함수라는 표현 나올 수도 있는데 1대1 함수보다는 어떤 식이 나와. 뭐냐면 요 식도 조금 그냥 외우는 건 아니야. 요 식을 보면 1대1 함수라고 받아들여 주셔야 돼. 뭐냐? x1이랑 x2가 달라. 그러면 그에 대한 함수의 값도 어떠하다? 다를 때. 요때 1대1 함수입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해보니까 1대1 대응함수랑 1대1 함수랑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 1대1 함수에다 다 해버리면 경우의 수는 다 해결돼요. 자, 1대1 함수는 어떠냐?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때는 그냥 순열입니다. 순열. 퍼미테이션 있죠? 그거 쓰시면 돼요. M 퍼미테이셔널. 이거 증명까지 안 할게요. 예? 좀 이따 문제 풀 때 내가 살짝 보여줄게.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요. 세 번째. 세 번째가 요거는 좀 원래 이제 아주 옛날에 쓰던 표현이라서 그냥 그거는 지금은 안 쓰거든. 근데 쓸게. 예?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알았어? 예전에 들어봤어. 그러니까 지금은 안 써. 지금은 그게 아마 내 생각에 아마 그게 너무 까다로워 갖고 그냥 증가 감소 이렇게 얘기하거든. 오케이? 근데 난 좀 구분을 좀 할게. 에? 뭐냐면 우선 어떤 표현은 증가냐 감소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여튼 증가 상태다 감소 상태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증가 혹은 감소일 조건이요. 그런데 요때 식을 잘 보셔야 돼. 식이 달라. 이거랑 내가 네 번째 단조 증가, 단조 감소 요 차이를 느끼셔야 돼요. 오케이? 그냥 증가 감소는 어떤 식으로 보통 표현하냐면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했어요. 부동호가 반비일 수 있지만 부동호의 방향은 안 중요하다고 내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 x1보다는 x2가 커요. 그런데 그에 대한 함수의 값이 fx1 자 증가로 할게 그냥 증가로만 쓸게요. 오케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고 등호 들어가는 거예요. 증가 상태. 오케이? 잠깐만 아까 무슨 대소할 때 부등호 들어간 거 하지 않았어? 그치? 뭐예요 바로? 등호 들어가는 증가 감소일 때는 바로 뭐다? 중복 조합입니다. 중복 조합. 우리가 연습한 거 그대로예요. 오케이?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노란색 써야죠. NHR 쓰시면 됩니다. 혹시 복습? N 플러스 R 빼기 1 컨비네이션 하죠. 오케이? 자, 요거 마지막입니다. 자, 네 번째. 원래 이 표현은 없어졌어요. 근데 단조, 증가, 감소. 그러니까 보면 이 한글말로는 거의 안 나와.
요 식으로 나올 거예요, 식으로. 오케이? 그죠? 이건 어떤 거냐? 단조라는 건 아주 쉽게 얘기할게, 그냥. 등 없는 거예요. x1보다는 x2가 커. 근데 함수 값도 그에 따라서 커져. 혹은 작아져. 등호가 없어. 아까랑 차이를 느껴요. 요 때는 뭐냐? 요 때는 그냥 조합입니다. 그냥 조합. 오케이? 그냥 조합. 컨비네이션. and combinational. 오케이? 근데 이거 지금 네 가지를 받아들여서 암기했다고 문제 풀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에? 이거 막 조건이 걸려요. 우리 앞선에서 한 아주 기본적인 거 조건 몇 개 해봤지만 그거 꼭 조건을 이용해서 좀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5번째 뭐를 꼭 해야 되느냐? 네. 뭐 해야 돼요? 아까 내가 뭐 한다고 얘기했어요, 서두에. 준혁이 다섯 번째 뭘 해야 돼요? D가요. 우리 준혁 A 이런 학생이었구나. 실망스러운데? 혹시 우리 준혁에서 방금 시계 봤어요? 오케이. 이현정이 그거 안 한댔잖아, 씨발. 시간 없어갖고. 너 하면 오늘 씨발 안 갈래, 집에? 뭐요? 부정 방정식. 이 세 가지 파트 중에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세 가지 다는 아닐 거야. 한 가지든 두 가지든 무조건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부정 방정식 들어봤죠? 네. 오케이, 너 대답했네. 뭐 어떤 걸 부정 방정식을 그러지? 고1 때 했어. 아이고 좀 아쉽다. 어이, 권윤희 학생? 아니, 고개를 끄덕이면 어쩌라는 거예요? 아니, 물어봤잖아요. 부정 방정식. 거의 맞았는데 좀 틀렸어. 아쉬워하지 말고 맞추려고 하라고. 저 뭐라고? 아니, 그 말고, 그 전에. 부정 방정식 뭐라고? 정해지지 않은 방정식. 아우. 자, 보세요. 부정 방정식 뭐냐면, 우리가 어떤 미지수가 2개짜리야. 그럼 조건 몇 개 필요해? 해 구하려면. 2개. 미지수 3개야. 조건 몇 개 필요해? 3개. 근데 미지수가 3개야. 근데 조건이 2개밖에 안 돼. 그럼 해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어. 인상 쓸 필요는 없어. 무슨 얘기야? 지금 짜증내는데 고1 때 근데 학교에 잘 안 냈어. 그래서 문제야. 옛날에 잠깐만 이거 쓰지 마. 그래서 뭐 이렇게 뭐 1이래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걸 푸시하면 뭐 말도 안 돼. 어마어마한 많은, 그러니까 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때 어떤 해에 대한 또 조건이 붙어요. 무슨 예를 들어서 X, Y는 정수일 조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정수인 상황에서 요거 만족한 애는 순서쌍이 한 몇 개 나온다고요. 범위도 있을 거고요. 이런 거. 그러니까 부정 방정식은 맞아. 해가 정해지지 않은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해가 딱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일 수 있다 이거. 하나 이상. 그런 게 부정 방정식.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정 방정식이라는 건 어떤 방정식의 해에 굳이 얘기해주면 이렇게 쓸게. 해의 순서쌍의 개수, 해의 개수. 이거를 파악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거 해주는 이유가 있어. 이거 딱 2개만 하고 끝낼 거거든? 근데 이거 2개를 정확히 해놔야 돼. 안 그러면 아까처럼 중복조합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이거 정확히 해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계속 헷갈려요. 자, 잘 봐. 그리고 이게 선생님마다 설명하는 좀 입장이 달라갖고, 근데 이건 내 입장이니까 내가 문제 푸는 걸 이해하려면 내 입장은 좀 들어야 돼, 대충. 자, 요거 지금 내가 딱 2가지 케이스만 합니다. 유형 1, 유형 2만 할게요. 예. 실제 문제 이렇게 아주 기본 문제로. 자, 어떤 부정 방정식이 있어. x 더하기 y 플러스 z 이렇게 있고요. 얘가 그냥 10 이렇게 할게요. 야, 이거를 만족하는 x, y, z 순서쌍의 개수예요. 개념원리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이 조건을 정확히 봐야 돼요. 이게 조건이 정확히 될 때 이 부정 방정식 중복 조합을 사용한다. 그 생각이 딱
머리에 각인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 이외의 것들을 처리하는 능력이 생겨. 어떤 조건이냐면 x, y, z가 0보다는 중요하다. 크거나 같을 때 상황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0이 꼭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일 때만 중복조합을 쓸 수 있는 거야. 자, 이게 나는 어떤 입장으로 푸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뭐 사실은 이게 굳이 뭐 요거에 대한 케이스를 들어보면 순서상이 뭐 예를 들어서 1, 얼마 8 요렇게 되는 애들이 있지. 근데 이 애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존나 많지. 왜냐하면 또 이런 애들 말고도 이런 애들 있잖아. 10, 00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애들 엄청 많다. 이런 애들 다 카운팅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싸워 안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잘 봐. 이 개념을 이렇게 보는 거야. 10이라는 것은 그냥 바구니가 10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X랑 Y랑 Z, 이 얘기가 뭐냐면 X에다 1 넣고 Y에다 1 넣고 Z에다 8 넣는다는 얘기는 X랑 공 하나, Y랑 공 하나, Z랑 공 몇 개, 8개를 쫙 넣는 거야. 그래서 10개의 상자를 완성한다. 이 개념인 거야. 그럼 잠깐만 하나 물어보자. 좋아. 왜 귀신 봤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 X, Y, Z, 열 중에 중복 허용하는 건 누구야? 그렇죠. 거기까지 됐어. X, Y, Z 중복 허용. 그러니까 요게 중복 허용. 그래서 중복 허용이 뭐야? 이거 N이 얘가 뭐야? 3. 요 선택하는 개수요. 요 R이 10 이렇게. 그래서 요때 요거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한다? 자, 3 하이퍼 10으로 가는 거예요. 자, 야, 그런데 잠깐만. 요 1번이랑 2번은 꼭 구분해야 돼. 그래야 그 다음 문제, 요거 조건이 달라질 때 문제를 우리가 맞출 수가 있어요. 요거 구분이라고 써놓으세요. 문제식 똑같다? 근데 뭐가 차이가 있는지 잘 봐. 나중에 이제 여기 막 부동어도 들어가고 뭐 이상한 개수 들어가고 막 별 지랄 다 할 거예요. 오케이? 얘가요, 똑같이 10이야. 근데 조건이 좀 달라. 조건이. X, Y, Z가 0보다는 이번엔 어떠냐면요. 그냥 크대요. 원래 더 붙어 여기. 0보다 큰 정수. 얘는 0을 포함한 정수. 뭐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자, 요거. 근데 잘 들어야 돼. 요때는요, 문제가 있어. 이 중복조합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 왜냐? 아까 내가 언급한 X가 10개, YZ는 0개. 이런 애들이 없거든. 이런 애들이 못 들어가잖아. 0보다 크니까 무조건 기본빵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잘 들어. 여기서. 요 식을 바꾸면서 요것도 바뀌어요. 어떻게 할 거냐? 요렇게 만들어야지 중복조합을 쓸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거를 바꾸는데 쉽게 얘기하면 무조건 X, Y, Z는 하나씩은 다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씩은 다 들어있다. 반대로 10개에서 10개 상자에서 하나씩을 이미 넣어버리니까 결국 10개에서 하나씩을 넣은 거를 빼면 몇 개 남아? 7. 그리고 나서 이 애들을 X, Y, Z로 하지 말고 다른 문자로 좀 살짝 다시라고 써라. 그 뭐가 바뀌느냐? 이게 이렇게 바뀐다고. 뭘로? X-Y-Z는 1보다는 크거나,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뀐다. 등호가 들어가 버린다. 하나씩은 이미 넣어놨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넣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디가 달라지는 뭐라고. 여기서. 그럼 이때는 이제 여기서 이제 계산 이렇게 가는 거지. 중복 허용하는 건 X-Y-Z 3개. 선택이 달라지죠. 아까 10이었는데 몇? 7로 해주라고. 그러니까 항상 이 생각해야 돼. 중복 조합을 사용하고 싶어 내가. 그 무조건 등호 있어야 돼요. 아예 그냥 이거는 그냥 전반적으로 중복 조합 사용하고 싶어.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등호 있어야 돼. 그 생각만 명심하라고.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을 갖고 여기서 막 조건이 걸릴 거예요. 나중에 가면 막 이런 거 막 이거 클 조건 뭐 이렇게 하고 막 또 어떨 때는 막 여기서 뭐 4인가 뭔가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갖고 이거 푸는 것만 나온다고요. 이해가죠? 오케이? 이런 것들은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